성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어휘력이라고 하잖아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동서양 고전이 어휘에 도움이 될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현직 중학교 교사이자 청소년 도서 저자 이현옥입니다. 고전을 너무 읽고 싶지 않아요?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지금 20대들도 고전 이렇게 들고 읽고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고전을 읽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는 뭐 이렇게 톨스토이 책을 들고 있고 해밍웨이 소설 읽고 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고전이 그것만 있진 않더라고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어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전을 좀 읽혀보자.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진짜 안 읽거든요. 고전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맛을 좀 보일 수 있게 할까 싶어서 연구를 해서 쓰게 됐습니다. 중학생이 동서양 고전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서양 고전 읽으면요, 인간의 본성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하고 윤리적, 도덕적 성찰을 돕고 그 다음에 인성과 평생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고전의 주제는 뭔가요? 사랑, 용기, 정의, 도덕, 또 자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린 왕자를 읽었어요. 그러면 권력에 집착하는 인간, 다양한 유형의 인간이 나오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이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고민하는 인간성이라는 부분 혹은 길들여진다는 것, 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윤리적, 도덕적 성찰을 하게 해주는데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못을 알면 스스로 고치는 게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보면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는데 사과 안 해서 손절하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가치관인데요. 노인과 바다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해내는 용기죠.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엉덩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해내는 힘.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나 정말 입시지옥에서 너무 힘들어. 공부가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한번 버텨보면 끝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치 있게 고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동서양 고전을 읽는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성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어휘력이라고 하잖아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동서양 고전이 어휘에 도움이 될까요? 동서양 고전은 언어 능력, 어휘력을 키워주고요. 문정 해석력과 논리적 관계 파악을 통해서 분석력을 높여줍니다. 자, 수능이 뭘까요? 수능은요, 낯선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고사입니다. 특히 국어 과목은 그렇죠. 그런데 고전에서 낯선 생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도움이 되겠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자, 동백꽃을 읽습니다. 안팡스레, 선혈, 또 실팍하다라는 단어를 만나요. 너무 낯선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을 처음 접하면서 아이들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익힙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옛날 단어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딱 맞닥뜨렸을 때도 이게 뭐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수능에서도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비문학 독해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어휘 감각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해석력에 도움이 됩니다. 홍길동전에 보면요. 홍길동이 아비를 잃고 어미스라에서 자라다가 겉으로는 형제들과 문제없이 지내는데 속으로는 늘 다투고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때요? 일단 문장이 너무 길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고전을 읽다 보면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을 추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수능의 문장 보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전을 읽는 것이 그 문장 해석력과 작품 내에서 갈등과 심리 상태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운몽 아시죠? 네, 성진이라는 승려가 팔선녀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속세의 부귀영화를 막 꿈꾸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스승이 이 녀석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양소유로 태어나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입신양명해서 부귀영화를 또 갖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가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승려가 돼서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세계까지 가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요? 시간적 순서가 쭉 진행이 돼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욕망과 깨달음의 갈등, 현실과 이상의 갈등, 허망함과 성찰의 갈등들이 쭉 나오면서 이 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쭉 연결해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이는 당장에 점수가 막 오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능력들이 차근차근 쌓이는 게 아주 문장 독해력, 독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고전을 읽는 학생과 읽지 않는 학생, 어떤 차이가 나게 될까요? 언어 능력과 사고력, 인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언어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어휘를 통해서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헤겔의 논리학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본질론, 매개, 보편자, 특수자, 개별자 같은 논리학의 존재와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서 변증법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어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전문적 어휘를 만나면서 아이의 어휘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고전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또 고전의 문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고차원적인 독해력과 문장 해석 능력을 높여주지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도 키워집니다. 플라톤의 대화를 읽었다고 하면요. 거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문답법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들이 샅샅이 담겨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 배우다 보면 사고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인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서 덕 있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에게 행복이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덕 있는 행위라는 건 또 뭘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늘어나고 인성과 가치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에는 또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전이 이런 것에 도움을 주겠죠.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굉장히 아이 인생의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년기에 생각을 안 해보면 평생 그 개념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고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죠.